지금 서울 집값이 좀 많이 불안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 여기저기서 수억씩 하락하는 단지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어. 대표님 예측한 대로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정말 불안한 거지. 자, 녹화 들어갑시다. 서울 집값 하락 시그널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 올 7월 8월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그때 드렸던 그 얘기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집값 떨어지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큽니다. 자, 거래가 안 되는 단지들은 매도 물량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매물이 쌓여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거래가 되면 가격이 푹푹 빠져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조차도 10억씩 하락하는 거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침체를 어쩌면 가장 크게 맞을 곳이 강남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강남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가장 크게 맞을 수 있냐? 너무 가파르게 쉼없이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뛴 부동산 가격의 이격이 강남권에서 가장 크게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아파트, 이 지역은 아파트 값이 정말 쓸데없이 비싸고 안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바로 청담동 건영 아파트 이 지역인데요. 이 아파트 영동대교 바로 옆에 딱 붙어 있고 한강변의 아파트인데 영구 한강 조망입니다. 앞에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가격이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기만 했는데 이게 갑자기 10억이 하락해서 거래가 된 겁니다. 이렇게 거래가 되기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11월에 최고가 35억에 거래가 됐는데 지난 12월 4일에는 25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딱 10억 원이 하락한 겁니다. 어쩜 이렇게 딱 10억을 맞췄죠? 자, 물론 35억은 18층이고 25억은 4층이기 때문에 층수에 따라서 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좀 심하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물론 1, 2, 3, 4층의 경우는 중층이나 고층보다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격이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매도가 됐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바로 옆에 우리나라 최고 비싼 아파트 PH129 아파트 그리고 상지 리치빌 카일룸 이 아파트들이 여기 있죠. 자, 이런 초고가 주택이랑 딱 붙어 있고 또 청담 건영은 리모델링 절차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지난 9월부터는 이주 중에 있고요. 아마 지금쯤이면 이주를 거의 다 맞춰가는 중일 텐데 이게 지금 가격이 10억씩이나 푹 빠진 겁니다. 참고로 리모델링 분담금은 가구당 5억 7천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지역에 이 아파트가 초고가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가 푹푹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뿐만 그런 게 아니죠. 서울 서초구 삼풍 아파트 여기 참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여기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용 79제곱미터가 지난 12월 13일에 22억 9천만 원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직전 거래가 얼마였냐면 27억 2천 28억 이렇게 거래가 됐으니까 대략 5억 정도 하락 거래가 나오고 있다. 한 17% 정도 하락한 거죠. 삼풍 아파트는 지은 지 한 37년 된 아파트고 또 오래됐지만 지금 재건축 분위기로 인해서 바로 옆에 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보다 훨씬 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남권 아파트가 최근 한 달 사이에 10억 원이 빠지는 거래가 나오면서 자, 이게 이제 침체로 가는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심리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의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한 2, 3개월 정도 하락하다가 다시 가격이 좀 뛰었거든요. 이런 걸 근거로 지금 일시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어떻게 10억씩 가격을 내려서 팝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 그리고 대출 규제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랑 지금이랑은 여러 가지가 좀 다릅니다. 일단 경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인구 감소 문제도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표용호 TV에서 2년 전쯤 인구 감소와 부동산의 영향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썸네일 보이시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만약에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또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강남의 아파트는 고가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 현금 주고 산다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남도 집값이 높은 만큼 대출의 폭도 그만큼 크고요. 이자 부담도 그만큼 더 큽니다. 지금 서울 외곽의 거래는 일단 멈춘 곳이 많습니다.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곳이 많죠. 자,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수도권의 경우 분양하는 것도 보면 위치도 좋고 아파트 브랜드도 참 좋은데 청약 결과는 또 경쟁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을 들어가는데 계약률이 50%가 안 됩니다. 절반 이상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겁니다. 계약을 앞두고 이렇게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포기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내용이 참 참담합니다. 높은 분양가 또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새로 짓는 아파트 좋은 것도 알겠고 분양가 오른 이유도 알겠는데 그런데 정작 그걸 갖고 싶어도 나는 돈이 없다입니다. 감당하려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왜 이걸 분양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혹시나 피가 붙으면 팔려고 했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도 이런 상황인 곳이 아주 많습니다. 요즘 서울과 수도권에서 호가는 높은데 실거래에서는 하락거래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을 가볼까요? 여기도 아주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던 지역인데 노원구 중계동 중앙하이츠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7월에 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4개월 뒤에 11월 12일 날 거래된 걸 보니까 5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앞단의 숫자가 7에서 5로 바뀌는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정말 깜짝 놀란 거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 보고 안 믿었습니다. 왜냐? 워낙 크게 한 51% 정도 하락해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거래가 됐을까 했는데 이게 진짜 거래가 된 겁니다. 바로 강동구 성내동의 성내올림픽파크 한양 수자인 이 아파트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를 보니까 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아파트 59제곱미터의 최고가 거래가 21년 2월에 13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가 하락한 겁니까? 자그마치 7억입니다.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 7억 하락한 겁니다. 자, 성내동 올림픽파크 한양 수자인 아파트는 위치가 나쁘지도 않습니다. 5호선 둔천동역을 이용할 수도 있고 8호선 강동 구청역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로 옆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초대단지가 들어서니까 그 위용에 약간 눌린 면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는 올림픽공원을 마치 앞마당처럼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나쁜 위치의 아파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7억씩 하락한 거래가 나온 겁니다. 자, 51% 하락 거래. 이거 산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잘 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엊그제 토요일에 부동산 강연회를 했는데요. 거기 오셨던 분들은 아마 다 들으셨겠지만 앞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락하는 아파트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걸 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남들보다 50% 싸게 사는데 이거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시기가 막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도 이제는 조정장이 시작됐고 이번 조정은 강남도 피해갈 수 없는 조정이다 라고 저는 시장을 읽고 있습니다. 자, 2021년 집값이 고점으로 막 뛸 때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드렸던 것이 내년, 그러니까 22년에는 집값이 많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 중에 아, 이게 지금 찬스구나 라고 해서 남들보다는 30% 정도 싸게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심지어 금매를 막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40%에도 샀습니다. 서울 잠실이든 인천의 송도든 또는 성남 분당 쪽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40% 정도 마이너스에 사신 분들은 정말 천재인 겁니다. 제가 하락 시그널을 줄 때 이걸 사셨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끔 강연장에 찾아오시는데요. 제가 하락 전망을 하는 것을 그분들은 기회로 본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집값이 뛰고 땅값이 마구 뛰던 2020년, 21년, 22년에 땅을 사서 부동산 개발을 하려던 분들, 그러니까 시행사분들이 땅 위치를 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거 사면 잘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시행사 대표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땅 사는 것을 좀 보류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 사서 개발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잘못 사면 다 망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때 제 말을 안 듣고 땅을 매입해서 개발을 시도하신 분들 중에는 지금 그 땅이 다시 경매로 넘어간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땅을 안 사고 이제 막 경매로 슬슬 나오니까 지금 땅을 보러 다니는 시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시간 지나면 위너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뛰는 땅값을 덜컥 사서 시행을 했던 그분들, 그 시행사는 지금 정말 사업이 언제 엎어질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안개 속입니다. 자, 아무튼 서울 전역이 지금 하락 거래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이 외곽 지역의 경우는 대출 규제 영향을 좀 많이 받죠.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이니까. 그런데 중심지는 정책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더 하락세가 가파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죠. 이게 조정장이 안 오는 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자, 제가 볼 때 조정장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정말 부동산 공부를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근시안적 관점보다는 좀 원시안적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부동산을 바라보셔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지역을 좀 다뤄달라라고 말씀하셔서 지역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바로 경기도와 경기도 평택입니다. 반도체 벨트 중에 하나인 평택이 신규 분양이 아주 많이 된 지역인데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9,771가구로 집계가 됐는데, 경기도의 경우 미분양 주택수가 지난 2022년 8월 기준으로는 3,180가구였습니다. 1년이 지난 23년 8월에는 5,401가구로 한 2,000가구 정도 더 늘어났었고요. 24년 10월 기준에는
9,771가구, 거의 1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3년 전보다는 미분양 아파트 숫자가 3배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경기도 평택의 경우는 미분양 물량이 경기도 전체 미분양 중에 33%가 경기도 평택에 있습니다. 바로 3,159가구가 평택에 몰려 있는데, 평택 다음으로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 경기도 이천 쪽인데요. 이천은 1,217가구가 미분양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미분양 절반 정도가 평택과 이천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평택의 미분양이 가장 많은 이유 뭡니까? 역시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고, 또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평택의 지리적 위치가 화성 동탄 쪽보다도 더 남쪽에 있죠. 평택의 미분양 아파트는 24년 1월만 하더라도 361가구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거의 8배 정도가 미분양이 늘어난 겁니다. 사실 올해 초중반만 하더라도 많은 부동산 관련 종사자분들이 평택의 집값이 오른다 라면서 평택의 아파트를 권유를 했었는데요. 실상은 전혀 다른 거죠. 아파트 청약 홈의 자료를 보니까 2024년 평택에서 분양한 14개 단지 중에 10곳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얼마 전입니다. 그때 청약을 받은 브리엔시티 푸르지오 아파트를 보니까 총 1990가구 중에 특별 공급 816가구 모집을 했는데, 청약을 신청한 사람은 단 55명 뿐이었습니다. 자, 1순위 청약도 1933가구 모집에 203명만 접수를 했고, 2순위 청약까지 마친 결과를 보니까 총 367명의 청약 접수를 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A타입의 경우는 경쟁률이 2.02대 1이었는데 나머진 다 0점대 경쟁률인 겁니다. 분양 결과가 그야말로 참패인 거죠. 자, 이 아파트는 여러분 관심 많은 지저역과는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단지의 커뮤니티를 보자면 그 같은 단지 브레인시티의 중흥 S클래스나 모아엘가 이런 옆 단지들에 비해서 푸르지오는 1군 시공사 브랜드를 또 내세웠고, 또 단지 안에 실내 수영장까지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거 미분양이 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브레인시티 다른 단지들도 결과는 뻔해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영상 앞부분에 제 이야기에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평택, 이천 이런 곳에 반도체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반세권이다 해서 미래를 보고 분양을 했는데 크게 흥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정부의 계획이 있었죠. 아직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들어오질 않고 계획만 짜여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전에 공급이 과잉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망이나 다른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오질 않고 아파트만 덩그러니 짓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영향으로 미분양이 다 나고 있는 겁니다.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기존의 아파트들도 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서정동 평택 서정동 롯데캐슬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가 2023년 2월에 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떨어지면서 거래가 되더니 지난 9월에는 3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죠. 자, 1억 4천만 원이 하락한 거니까 대략 30% 정도가 하락한 겁니다. 많이 하락한 겁니다. 같은 아파트의 전용 116제곱미터를 보니까 지난 11월 20일에 4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2년 6월에 이 아파트는 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2년 만에 2억 3천만 원 정도가 하락한 겁니다. 평택시에서는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고덕동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덕동 고덕신도시 자연엔자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지어진 지가 6년 차입니다. 새 아파트죠.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정말 이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얼마 전입니다. 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18층이거든요. 그런데 21년 9월에는 10층이 9억에 거래가 됐으니까 이게 얼마가 떨어진 겁니까? 9억에서 5억 5천만 원을 빼면 3억 5천만 원이 하락한 거죠. 거의 반토막 거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집값 거품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21년 그때 당시 집값이 막 뛸 때 3년 뒤 24년엔 이 가격이 오리라 예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때 막 올라탔습니다. 21년에 제가 분명히 뛰는 집값에 올라타면 안 됩니다. 22년 말부터는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겁니다. 그때 살려면 사세요 라고 했었는데, 제가 정말 그 당시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누군가가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 왜 욕 먹어가면서 그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제가 솔직히 집값 하락이 눈에 보였었습니다. 어떻게 집값 하락이 눈에 보였느냐, 여러 가지 데이터도 제가 다 봤지만 기본적으로 집주인들이 부르는 호가보다 더 웃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야, 이건 정말 버블이다 라고 느꼈고요. 당시 초저금리를 유지하던 미국이 다시 금리를 올려서 돈을 걷어들일 것이 뻔해 보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생각 때문에 욕을 먹어가면서라도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들 빚을 내서 무리에 무리를 더해서 아파트를 사고 상가를 사고 오피스를 사는 걸 제가 보고 야, 이거 곧 터진다 라는 계산이 섰고요. 앞으로 누군가는 빚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누군가는
훨씬 싼 가격에 사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강남 쪽에서는 시행사들이 서로 비싼 가격에 땅을 사들여서 오피스텔을 짓고 또 오피스 건물을 지으려고 혈안들이 돼 있는 걸 보고 야, 이거 정말 끝물이 왔구나 라고 제가 느낀 거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주식 투자로 돈도 좀 많이 벌었었고요. 또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좀 주식 잘한다고 스스로 방심하다가 그 돈을 몽땅 다 잃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추세 투자의 대가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의 투자 관련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저를 정말 긴장하게 만들었냐면 2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일단 제시 리버모어가 누구냐면 미국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인 투자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1900년 초에 억만장자가 됐던 그런 투자 천재였습니다. 자, 제시 리버모어가 구두를 닦으러 구두방에 갔는데 구두 닦는 사람이 한쪽씩 닦으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아, 자네 무슨 주식 샀나? 요즘 사람들이 다 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 그리고 다들 땡땡땡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거야. 나도 샀으니까 자네도 사 라고 하니까 옆에 구두 닦는 사람이 난 그 주식 벌써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시 리버모어는 겁이 덜컥 났답니다. 세상에 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의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모든 미국인이 산 그 주식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구두를 닦자마자 바로 거래소로 달려가서 주식을 몽땅 팔았답니다. 그때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많은 부자들은 돈을 잃고 가난해졌기 때문에 곤충 자살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경제 패닉이 왔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세가 바뀌는 것을 나는 보았다. 물론 제시 리버모어는 대전환, 그 추세가 바뀌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은 했지만 폭락의 심각성과 또 폭락의 기간을 예측하는 데는 좀 미흡했었죠. 제가 볼 땐 부동산 시장의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대추세 전환이 시작됐는데 이 추세 전환이 끝나고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면 언젠가는 또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도 여러분께서 놓치고 계신 지원금 받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가 나는 거 아십니까?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정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사, 청소로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대가들이 이사 당일 불만족 시에 전액 환불을 해주는 보장이사 제도도 제공합니다. 업계 유일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한 업계 1위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제가 오늘 평택의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리다가 제시 리버모어 이야기까지 왔는데 사실 평택은 꿈의 도시이긴 합니다.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발전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도시이긴 하죠. 인구도 점점 늘어나면서 60만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평택 부동산을 얘기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최근 반도체 업황이 악화가 되면서 배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그 아파트 시장에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안에 고독 신도시와 브레인시티 또 지제역 역세권이 개발을 하게 되면 한 7만 가구 정도가 더 늘어날 텐데요. 그러면 인구도 더 늘어날 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반도체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또 달라질 수 있는 도시가 바로 평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점점 하락하는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하긴 하죠. 자, 아마도 곧 머지않아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환율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환율이 올라서 자재값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는 지금이 더 싸다. 앞으로 더 오른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맞는 얘기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 오르기 때문에 분양가도 오를 겁니다. 다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죠. 평택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대격변기가 2025년에는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이후에는 덜 무리를 하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25년 대격변기. 우리 표영호TV 구독자님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꼭 그 리스크, 그 위기를 이겨내시라고 저는 믿고 응원드립니다. 자, 서울 강동구의 올림픽 파크 퍼레온 둔촌주공 아파트의 재건축인데요. 12,0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일대는 12,000세대가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삿짐 업종이 아주 호황입니다. 하지만 입주장이 있는 아파트 단지 외에는 이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사 관련 회사들이 참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중에는 각 지역의 이른바 대장격이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급락 거래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마냥 오를 것만 같았던 아파트 값이 왜 갑자기 수억씩 뚝뚝뚝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을까? 대출이 안 돼서 또는 경기가 어려워서 이런 이야기 말고 다른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울 성파구 문정동의 아주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올림픽 패밀리타운 아파트가 있는데 지어진 지 37년 차 됐고요. 4,494세대니까
엄청나게 큰 대단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 3호선 수서역과는 걸어서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요. GTX A 노선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아파트 단지와 바로 붙어있는 8호선 가락시장역을 이용할 수도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거래가가 갑자기 5억 2,500만 원이나 하락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 전용민은 192제곱미터가 직전 거래가가 28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것보다 5억 2,500만 원 하락한 23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어진 지 37년 지났고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매매값이 뛰면서 강세를 보였던 그 아파트인데 갑자기 가격이 뚝 떨어져서 거래가 된 겁니다. 이 아파트 역대 최고가는 2022년 그때 30억 8천만 원이었으니까 2년 만에 7억 정도가 하락한 겁니다. 정말 많이 하락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21년 또는 22년 최고가에 안 사고 지금 샀다라고 가정하면 7억을 아낀 거죠. 이 정도 돈을 대출을 덜 받아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7억의 대출 이자를 감안한다면 대출 이자가 한 4.5%를 잡으면 대략 월 260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그 가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거래 내용을 보니까 같은 동 위아래층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5개월 만에 가격 차이가 5억 2,500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과는 대략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자동차로 한 15분 이내 거리에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는 9,500세대가 넘는 초대단지인 헬리오시티가 있죠. 올림픽 해밀리타운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4,494세대에서 6,620세대로 가구수가 거의 50% 이상 늘어나면서 여기도 초대단지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격이 지금 갑자기 폭락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잠실 쪽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 송파구에는 올림픽과 관련된 세 가지 대장단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대장단지라는 게 이제 세대수가 많으니까 대단지고 또 재건축의 속도가 나름 빠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세 군데가 어디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올림픽 패밀리타운 그리고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 선수 기자촌 그리고 잠실동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 선수 기자촌은요 1988년 올림픽 때 준공이 됐으니까 지어진 지 37년 차 됐죠. 5,540세대입니다.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잠실동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88 올림픽 이전에 86 아시안 게임 때 지어진 거니까 이제 39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이 세 곳이 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규모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중에 제가 볼 때 뭐 어느 단지가 좋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 좋은 단지입니다. 그래도 이 중에는 어디가 제일 좋냐라고 자꾸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라고 봅니다. 왜냐면 강남의 삼성역 바로 옆에 있거든요. 삼성역에 일자리가 정말 많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는 정말 최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가격에 피로감이 생겨서 이제 큰 폭으로 하락되는 거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잠실 쪽만 이런 것도 아니죠. 강동구로 넘어가면 하락 거래들이 더 많습니다. 강동구 힐스테이트, 강동 리버뷰 잘 아시죠? 전용 84제곱미터가 이번 달 12월에 12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대비로 따지면 3억 7천만 원 정도 하락해서 거래가 된 거죠. 그야말로 가격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더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11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정말 뚝 떨어졌습니다. 2,000건 정도가 다인데요. 경기도의 경우는 지난 7월에 15,000건을 돌파했다가 11월 들어서는 역시 반토막 났습니다. 7,000건. 그리고 12월 들어서는 현재 2,000건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죠. 경기도 전체가 12월 들어서 2,000건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하락폭이 크게 거래되고 있을까? 이자 부담, 가격 부담 또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는 재건축 분담금 부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집값이 더 오르기가 쉽지 않다. 역사적 고점일 수 있다 라고 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많다 이겁니다. 일본의 경우 집을 서둘러 빨리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집값이 안 오르니까 굳이 그렇게 서둘러 사야 하는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아파트를 서둘러 막 경쟁적으로 사지 않습니다. 중국도 최근에는 그런 마인드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분양을 하면 그동안은 막 다 달려들어서 서로 막 경쟁적으로 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피를 붙여 팔면 이익이 나니까 서로 달려들어서 막 샀죠.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무너지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최고급 아파트도 가격이 반토막이 났고요. 오피스 빌딩의 경우는 역시 공급은 많다 보니까 공실이 많아서 가격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나 중국처럼 우리도 심리가 살짝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심리가 이제는 어쩌면 지금이 고점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물론
건축비가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지만 최근엔 분양가보다도 아래로 내려간 마이너스 피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더욱더 가격 상승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표영호 TV를 꾸준하게 보시는, 거의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요즘 경매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만 12월에 현재 31개의 아파트 경매가 있었죠. 지금 12월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31개입니다. 그런데 낙찰률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48.4%입니다. 50%가 안 된다는 거죠. 좀 전에 그 유명한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의 센터장이 제 사무실에 다녀갔는데요. 25년 달력을 준다고 다녀갔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건물이든 땅이든 아파트든 사려거든 내년이 지나서 사야 합니다. 제가 왜요? 라고 반문을 했더니 지금 경매 대기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25년엔 하반기로 갈수록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25년 하반기가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기회라는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 집 마련이나 또는 건물주가 되고 싶었던 분들, 이게 반값이 아니라 4분의 1 가격에도 살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거품이 너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 거품이 뭐 다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맥주를 마실 때 거품이 많이 컵 위로 넘치면 손으로 순간 이걸 쓸어냅니다. 그 정도로 손으로 쓱 쓸어내듯이 부동산 가격에도 거품을 좀 쓸어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거품이 좀 거쳐야 이 아파트 값이든 뭐든 뛰든 말든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서울 성동구 한강변에 있는 강북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아파트 트리마저도 가격이 이제 꺾여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018년도만 하더라도 6년 전이죠. 그때 16억 선에서 거래되던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가 지금 40억 원이 넘게 거래가 된다면 이게 거품이 아니라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아무튼 2025년엔 부동산 시장에 그야말로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환율이 무섭게 치고 오르고 있죠. 금리도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여차하면 올릴 수 있겠다, 이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요 이렇게 뭔가 요동칠 때 탄생하는 법입니다. 삼국지 해설집을 제가 여러 권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영웅은 만세에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이걸 좀 뒤집으면 부자는 이렇게 뭔가가 위기가 왔을 때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이거죠.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당선인 신분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쟁 마무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중재가 아니더라도 러시아도 지금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피해가 너무 막심하기 때문에 종전을 하든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종전 없이 휴전 상태로 갈 수도 있겠지만 뭔가 결론이 빨리 날 텐데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고 종전이 되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원자재 시장입니다. 전쟁이 멈추면 건설 원자재 값이 하락해서 분양가가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20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발발됐습니다. 그래서 철근이나 비철금속 등 건설 자재값이 급등을 했었죠. 종전되면 다시 공급이 좀 원활해지면서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양가도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분양가가 내려가면 어느 정도 내려가고 또 원자재 값이 내려간다고 정말 이게 분양가가 내려갈지, 그것도 궁금하고 의문이죠. 사실 건설 자재의 원자재 값은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원자재 수급이 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주요 원자재 생산지인 중국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또 급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산 원자재 수출이 중단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더 급등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원자재 수요가 또 급증을 했는데, 수요는 늘어났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오니까 가격이 급등한 거였죠. 자, 건설 자재값 중에 철근을 보면 지난 3년 동안만 64% 정도가 올랐습니다.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공급에 또 차질이 생기면서 시멘트 부족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가격이 시멘트는 54% 올랐고 레미콘 가격은 35% 정도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양가가 올라간 것이죠. 이렇게 건설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멈춘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었습니다. 지금도 멈춰 있는 곳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건설 경기가 하락을 하면요, 시멘트나 골재, 철근 이런 것을 수요량보다는 좀 덜 생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시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이고 또 관리 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면 안 되니까 수요량보다는 덜 생산하는 것입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건설
건설사마다 이런 말을 하죠. 아파트를 지어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건설사 매출 원가율이 보통 한 80% 정도 되어야 되는데 자재값이 올라서 매출 원가율이 지금 93%, 어떤 회사를 보니까 95%까지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건설사가 원가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주장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공개를 한다고 해도 앞장부랑 뒷장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원가율 상승의 자재값과 인건비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 10월 기준 건설공사비 지수를 보니까 지난 4년 만에 30% 정도 급등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 10월 기준에 130.32였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건설공사비 지수 지표는요 2020년을 100으로 기준 잡고 그 기준으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랄지 또는 노무 비용 등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 올랐다 이렇게 보면 분양가도 이 정도로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전쟁이 종전되면 원자재 값은 아마도 확실하게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서 협상을 좀 잘해서 종전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막 뛰고 있죠. 바로 환율 문제입니다. 강달러 시대이기 때문에 같은 재화를 수입하더라도 원화를 더 많이 줘야 됩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환율이 1200원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22년부터는 1200원대를 뚫고 지금은 얼마입니까? 1485원입니다. 자, 이러니까 원화를 더 많이 줘야 수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원자재 값이 하락한다고 해도 이게 상쇄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반드시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하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계속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또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게 뻔해 보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이 변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정말 초스피드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본 환율과 또 아침에 본 환율, 그리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12시쯤에 보는 환율이 다릅니다. 환율이 이런 식으로 오르면 우리나라 내수는 정말 침체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은행에서 엊그제 내년 금리를 분명히 더 인하하겠다라고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는 아주 비이상적인 일이 발생한 거죠. 한국은행이 바라볼 때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어쩌면 패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통해서라도 경기를 좀 살려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분양가가 하락, 내려가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자재 값이 내려가야 되겠죠. 물론 땅값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환율도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금리 인하 같은 일들이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분양가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빚으로 끌어올려 받쳐주던 그 부동산 값을 경기 부양과 함께 또다시 빚으로 상승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하향 안정화로 좀 더 긴 호흡으로 갈 거냐, 이 갈림길이죠. 자, 한국은행이 예고한 대로 내년에 금리를 내려주고 또 은행들마다 대출을 늘려주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값이 또다시 폭등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머지않은 미래에 어쩌면 부동산 대폭락이라는 큰 변수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부동산은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 온다면 이건 국가 경제는 물론 가계 경제에도 몰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제 전문가는 그런 얘기합니다. 부동산 하락, 부동산 폭락, 이게 아니라 부동산 붕괴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했는데요. 자, 멀쩡한 집값이 반토막이 나고도 거래가 안 된다면 결국 빚 많은 아파트는 은행에서 다 뺏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일본이나 중국처럼 부동산 몰락이 옵니다. 중국 부동산 몰락이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한국 차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은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궁금하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안 사면 다시 오를 것 같고, 또 지금 내려가는 가격에 좀 사자니 더 떨어질 것 같고, 또 사려고 마음 먹었더라도 은행 가보니까 대출이 막혀서 살 수가 없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가 좀 더 길어지면 지역별로 또는 입지별로 애석하게도 이게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겁니다. 인기 지역은 계속 인기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부동산이 막 들어서면 안 되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막 들어서고 있죠. 그런 지역은 결국 공급 과잉으로 하락을 면치 못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양극화가 심해지면 마냥 오를 것만 같았던 최고 입지라는 것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단계가 무너지면 최고 입지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쳐줄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결국 최고 입지라고 하더라도 가격은 뭡니까?
역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은 경기 침체를 못 이기고 나오는 급매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매물들을 잘 살펴보시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찬스들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2월 들어서 갑자기 반값보다 더 떨어져서 거래된 아파트들을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드렸었죠. 그런 매물들이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때는 못 삽니다. 더 내려갈까 봐. 또 오를 때는 이거 더 오르면 어떻게 하지라는 심리로 그때 올라타죠. 주식도 보통 내릴 때는 안 삽니다. 주식이 막 뛰어 오를 때 그때 올라타는 매매들을 많이 하시죠. 기회라는 것은요, 하락장에서 옵니다. 그리고 엑시티는 상승장에서 하는 법이죠. 부동산이라는 것, 특히 내 집 마련을 했다가 주식처럼 쉽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조금 올랐다고 팔고 다른 것을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거의 가치와 또 향후 미래의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건물이 또 들어서면 음지와 양지가 생기듯이 부동산 거래 실종, 이런 하락장에서는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자분들께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겐 분명히 호재이나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대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여전히 하락 요인들이 더 큽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25년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